안녕하세요. 하루간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이브닝 뉴스 스케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인 300명의 귀국이 임박했지만 석방은 하루 늦춰졌습니다. 보수단체 창립자 찰리 커크가 유타대학 행사에서 총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전직 FBI 고위 간부들이 정치적 해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에 투입된 전국 방위군이 두려움 조장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C 레스토랑을 찾아 범죄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 AI가 오라클과 3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이 회고록에서 바이든의 재출마 결정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점박이 암석이 생명 흔적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 전면 점령 작전을 개시하며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나토 전투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미국인의 당 섭취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생굴을 정기적으로 먹는 음식 중 가장 위험한 식품으로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조 장관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신속한 귀국과 향후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유미정 기자,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금자들이 공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차지 않도록 하는 한국 측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귀국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원래 구금자들은 10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은 하루 늦춰졌습니다. 외교부는 미 측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속박 조치를 두고 마지막 세부 조율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술적 문제만 남아있어 빠르면 미국 현지 시간 내일 11일 중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지 구금시설 분위기도 전해졌죠? 네,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시설 앞에는 전세기를 취재하려는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출발 연기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은 가족들에게 곧 보자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사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직원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대기했으나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미 외교 현안으로도 비화되고 있는 듯한데요. 맞습니다. 조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제도 신설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제안을 했고 루비오 장관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사안 외에도 정상회담 후속 조치, 북한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세부 조율이 남아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미 측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국민들이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명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돼 무사히 귀국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보수 성향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찰리 커크가 오늘 유타밸리 대학에서 열린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향년 31세였습니다. 커크는 일상적으로 톡쇼와 SNS를 통해 수백만 명의 청중과 소통하며 보수 진영의 대표적 목소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를 돌며 진보 성향 학생들과 토론을 벌이며 두각을 나타냈고 최근 몇 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행사는 터닝포인트 USA의 유타밸리 대학 지부가 주최했으며 현장은 솔트레이크시티 인근 프로보 북쪽의 오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커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보수 진영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잠시 FBI 국장 대행으로 지명됐던 브라이언 드리스콜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로부터 충성심을 확인하는 질문 세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부터 지지했는지, 말하라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요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드리스콜과 2명의 전직 FBI 간부는 수요일 연방 소송을 제기하며 카슈 파텔 당시 국장이 정치적 이유로 자신들을 불법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백악관이 파텔에게 충성심이 의심되는 요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은 FBI의 오랜 관행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 경험이 풍부한 핵심 인력이 정치적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난 과정을 드러냈습니다. FBI와 법무부는 아예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2,300명 이상의 전국 방위군을 배치한 이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두려움 조장과 시민과 군 사이의 갈등을 만든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참전 군인과 현역 병사들조차 수치심과 불안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방위군은 치안 지원과 환경 미화 활동을 강조했지만 여론 분석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군 병력이 법 집행 영역에 투입되면서 오랜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워싱턴 DC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어기고 군을 경찰 역할에 동원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전문가들은 군이 쓰레기를 치우는 수준이라면 과연 배치가 필요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워싱턴 DC의 유명 스테이크하우스 조 시푸드에서 저녁을 즐기며 치안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식당까지 차량 행렬은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부통령 JD 펜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방장관 피트 헥셋과 동행했습니다. 식당 앞에서는 환호와 야유가 엇갈렸고 일부 시위대는 DC를 해방하라,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라며 항의하다 경찰에 의해 이동됐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DC는 이제 범죄가 거의 없다며 곧 다른 도시에도 연방군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개입으로 2,000여 명이 체포되고 총기 200여 정이 압수됐으며 노숙자 캠프 50곳이 철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당에 갈 수 있다며 치안 개선을 자랑했지만 주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픈 AI가 향후 5년간 오라클과 3천억 달러, 약 416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클라우드 계약 중 하나로 약 400만 가구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4.5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입니다. 오픈 AI는 이미 올해 초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함께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본격적인 실행으로 평가됩니다. 오라클은 이 소식 이후 주가가 40% 이상 급등했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 기대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오픈 AI의 마이크로소프트 의존을 줄이고 오라클이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합의는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카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곧 출간될 회고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80세 재출마 결정을 개인의 야망에 맡겨선 안 될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이 직접 조언했어야 했다고 고민했지만 당시에는
부통령으로서 불충이나 사리 사욕으로 비칠까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책 이름하여 107일은 2024년 여름 바이든이 재출마를 포기한 뒤 해리스가 짧게 치른 대선 캠페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참모진이 자신을 거의 방어하지 않았다고 토로하며 공화당의 비판 속에서도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바이든이 81세 무렵 피로로 인해 신체적 언어적 실수를 드러냈다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대통령보다 우선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는 오는 9월 23일 책 출간과 함께 전국 순회 홍보에 나서며 정치 재도약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나사의 탐사 로버 퍼세비어런스가 화성 예제로 분학 후에 고대강 유역에서 푸른빛과 흑백 전무늬가 섞인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암석이 지구에서처럼 미생물 활동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화성 생명체의 가장 유력한 흔적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암석에서 유기물과 함께 비비아나이트와 그라이자이트라는 광물을 확인했는데 이는 지구에서는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미생물 대사로 만들어지는 특징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번 샘플이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가장 생물학적으로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면 암석을 지구로 가져와 직접 분석해야 하지만 화성 샘플 귀환 계획은 예산 문제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견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 전역의 주민 최대 100만 명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구출과 하마스 제압을 위해 점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유엔과 구호단체들은 불가능하고 불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공습으로 고층 건물이 무너지고 시장과 텐트촌이 공격받으면서 수천 명이 추가로 집을 잃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떠날 곳이 없다며 잔류를 택했지만 굶주림과 폭격 속에서 이동을 시도하는 가족들도 늘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는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협상이 좌초되었고 국제사회는 민간인 대피 불능 속에 진행되는 군사작전이 참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전투기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드론들을 격추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번 사건이 자국민에게 실질적 위협을 가한 초유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공군 F-16, 네덜란드 F-35, 이탈리아 조기 경보기가 대응에 투입됐고 독일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도 가동됐습니다. 총 19차례 침범이 기록됐으며 최소 3대가 격추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드론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벨라루스를 통해 들어와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하기 위해 조약 제4조를 발동했으며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이번 사태는 유럽 전체 중대한 경고라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를 찾는 건 흔한 일이지만 연구진은 실제로 기온이 오를수록 미국인의 당 섭취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12도에서 30도 구간에서 올라갈수록 설탕이 첨가된 음료와 아이스크림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 최악 시나리오에서는 2095년까지 미국인이 하루 평균 3g 이상의 설탕을 추가로 섭취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비만,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더위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에게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깨끗한 식수 접근성 부족, 저렴한 단맛 음료의 중독성, 그리고 교육 부족이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당세 도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굴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는 음식 중 가장 위험한 식품이라고 경고합니다. 굴은 해안에서 자라며
비브리오균 같은 세균을 품을 수 있는데 이 중 비브리오 부니피쿠스는 폐혈증이나 괴사성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약 8만 건의 비브리오 감염이 발생하며 대부분은 생구를 먹고 걸립니다. 냄새나 모양으로는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계절 역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며 세균이 더 흔해지고 있어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굴을 익혀 먹는 것이며 찜, 구이, 로스팅으로 조리하면 대부분의 병원균이 사라집니다. 특히 고령층, 면역력이 약한 사람, 간 질환, 당뇨 환자, 임산부는 생굴을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굴은 아연, 철분, 비타민 B12 등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조리에 섭취하면 영양과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고귀한 꿈을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